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경험한 신비로운 체험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1월 초에 있었는데 원래 제 성격 같아서는 이제 바로 영상을 찍었을 텐데 그만큼 제 억눌린 감정이 깊었다는 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거울 명상을 무엇으로 했냐면 돈과 관련된 것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전달할까? 돈 얘기인데, 그러니까 제 무의식에는 돈 얘기를 하는 거가 점잖지 않다. 너무 세속적이다. 찌들었다. 너무 돈돈거리는 건 좋지 않다. 막 이런 게 굉장히 강했던 거 인정해요. 그래서 이런 체험조차도 돈 얘기를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부끄러워서 다른 거는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데 돈과 관련된 이 체험은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참았어요. 그래서 이제 벌써 15일이잖아요, 오늘이. 근데 너무 신비로운 체험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김상훈 작가님의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꼬박꼬박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매번 이제 다른 사람이 보내온 어떤 메일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경험했다는 얘기인데, 몸이 사라지고 빛깔을 보고 사람 막 얼굴이 일그러지고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안 됐거든요. 저는 그때 병원에서 너무 이렇게 내 불안한 미래가 너무 무서워서 그때 거울에 의존해서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병실에 화장실 거울에 가서 이렇게 나는 너무너무 무섭다. 나는 이렇게 병들고 그냥 이렇게 아파 죽는 게 너무 두렵다. 막 이렇게 한 적은 있어요. 근데 그때 잠깐 새벽 시간이었는데 이렇게 얼굴이 까맣게 변한다? 얼굴만 사라지는 이런 거를 본 것도 같았는데 그게 이렇게 스스로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게 내가 이렇게 너무 눈이 피곤해서 아니면 눈동자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눈물이 맺혀서 잘못 본 건가? 착시인가? 뭐 이런 식으로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경험한 건 정말로 이제 이틀에 걸쳐서거든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그게 안 나타났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1월 초에 연이어서 했던 그게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거울 속에서 내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신비한 그게 분명히 내가 잘못 본 건 아니라고 확신이 드는데 왜 또 안 되지? 생각해 봤는데 그날 충분히 그 감정을 보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이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제 왜 거울 명상을 그것으로 하려고 마음먹었냐면, 그러니까 돈과 관련된 것. 난 돈이 무서워. 난 돈이 너무 두려워. 난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이렇게 거울 보고 시작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왜 돈 얘기로 하려고 했냐면, 이제 1월에 접어들면서 12월 31일에 오차 항암을 하고 이제 한 번밖에 안 남았다 하는 이제 그 생각이 들면서 내 스스로 대견하고 하면서 이제 슬슬 나는 이제 뭐를 해서 먹고 살지? 난 이제 51살이야. 한국 나이로. 그러면 계속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살기에는 안 돼. 나도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해야 돼. 제가 좀 급한 성격인데 많이 내려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슬슬 그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무슨 일을 해야 될 텐데 2021년에 이제 회복되면 나도 슬슬 무슨 일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도 이제 그 와중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내가 뭐를 좋아하는지 이제 알게 됐다. 나 자연 속에서
뭐 텃밭 가꾸면서 아궁이에 불 떼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소원이 없겠다. 이렇게 알아챘을 때 계속 아궁이 타령하면서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땅 관련된 걸 봤을 때 되게 재밌더라고요. 집 소개해주는 거. 촌집도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또 싼 데는 또 너무 멀어요. 5도 2촌에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다른 사람의 이제 세컨하우스를 이제 매매하는 그런 건데, 다 뭐 2억. 시골에, 촌집은 그나마 쌌는데, 그래도 전원주택이라고 소개한 거는 억이 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는 우습게도 1,000만 원? 많이 쓰면 2천? 이 안에서 내 소망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땅은 1,000이고 내가 거기다 농막을 짓고 뭐 하냐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까지 생각하려면 많이 써봤자 2천인데 어림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왜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부자야. 무슨 세컨하우스를 저렇게 좋은 내가 꿈꾸는 그런 집을 세컨하우스로 갖고 있으면서 뭐 가끔 가는 거야? 아, 어떻게 그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모았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허탈했어요. 그리고 나는 뭐야? 나는 결국에는 내가 소망하는 진짜 조그만 땅에다 조그만 오두막을 짓고 아궁이에 불 떼면서 잠깐 가서 그렇게 누리는 게 나한테는 뭐 돈 때문에 못 이루는 꿈인가? 하면서 이제 돈 뭐 이런 식으로 돈 생각을 좀 그렇게 이제 땅을 구하겠다고 이렇게 유튜브로만 몸이 뭐 어디로 가서 뭐 구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이 많아? 왜 이렇게 나는 돈 때문에 항상 힘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럼 거울 명상으로 좀 이제 그것도 기대한 거예요. 김상훈 작가님이 이렇게 억눌린 내면 아이의 감정을 다 풀어주면 현실도 좋아질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감정을 다 풀어놓으면 이제 내 현실도 좋아지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했어요. 했는데 인정해야 돼요. 제가 가장 억눌린 감정이 지난번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고 싶었던 것, 인정받고 싶어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는 양대 산맥을 이뤄요. 돈이었던 거예요. 그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가 부모님이 우리 집은 부자가 아니야, 넉넉하지 않아,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냥 엄마 아빠의 무의식에 있었겠죠. 돈이 무섭다는 거,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든 건 줄 아냐, 세상에 공짜가 있느냐, 피땀 흘려야지 돈이 돈 먹고 살 수 있다, 이런.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이제 저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돈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면서 엄마가 되고 생각한 건, 그것도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은데, 자녀한테 너무 돈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가 꿈을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돈 얘기 될 수 있으면 아이들한테 안 하려고 했거든요. 회피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둘째가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어요. 그리고 얘는 그냥 상 타오는 게 다 그림 그려서 상 타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자연스럽게 꿈이 이제 미대 가는 거였어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시작된 거예요. 미술학원에 가야 되는 거. 초등학교 때는 그냥 다른 아파트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그런 미술학원 되게 저렴한데 그냥 보통 그런 미술학원 다니면서 잘하다가 중학교쯤 갈 때 이제 그 미술학원 선생님이 좀 괜찮은 중고등학생이 다니는 미술학원을 추천해줘서 거기로 갔어요. 그때부터 이제 좀 미술학원비가 비싸졌죠. 아주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비쌌죠. 그러니까 둘째는 뭐 영수 이런 비싼 학원이 아니라 미술학원에 대한 비용이 부담됐어요. 근데 얘가 돈이 많이 든 아이가 아니었어요. 다른 아이에 비하면. 근데 이제 그때 형편이 어려웠어요. 그 남편이 뚜렷한 직장을 꾸준히 다닌 적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불안했어요. 안심할 수 없는. 그리고 제가 이제 버는 그 독서 지도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좀 무기력에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돈 버는 재주가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강한 엄마가 못 되지?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우아하게 독서 지도를 할 때가 아니라 돈 되는 무엇을 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지 하고 항상 이렇게 괴로웠어요, 마음이. 돈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또 다른 사람한테 아무한테도 못했어요. 왜냐면 14년 동안 같이 살다가 이제 어머니, 아버님은 서천으로 가시고 저희는 이제 그냥 이렇게 분가를 한 거였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굉장히 부유하게 살다가 형편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제 그 고향으로 가실 때 그 많은 일을 겪고 나서 저한테 한 말이 있거든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그 형편 어렵고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앞에서는 위로해주고 뭐 이렇게 걱정해주는 거 같지만 깐 본다는 거예요. 깔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해서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어머니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척 알아들었거든요. 왜냐면 저 또한 돈 없다고 막 이렇게 하면 도와주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처음에는 그런 위로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도 모르게 좀 깔보는 마음이 나 스스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돈이 너무너무 없고 힘들어도 이 얘기를 아무한테도 안 했어요. 나 너무 돈 때문에 힘들어라는 얘기를. 그거 참고 견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 플러스 뭐가 있었냐면 감사하기를 어떤 두려움을 인정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하기가 됐던 거란 말이에요. 많은 책을 읽으면서 그런 책만 또 좋아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책인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하고 살아. 돈 앞에서 여유롭고 경제적으로 막 이렇게 자유를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다 그러고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분가하면서 빚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아버님이 아파트를 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때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일이 잘 안 되면서 대출 이자를 내면서 남편은 그 일도 그만두고 또 이제 일자리도 변변치 않고 할 때. 그래서 한동안은 또 남편을 원망했죠. 이렇게 돈 때문에 힘들어진 건 다 저 남자 때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원망했어요. 원망이 올라올 때 또 그걸 억누르면서 그래도 도박을 하냐, 사람을 때리냐,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자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안 된 거다.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다행인 거 찾으면서 막 감사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참고 그때 이제 거울 명상을 알았으면 거울 앞에서 난 저 사람이 밉다. 난 너무 힘들다. 난 너무 화가 난다. 이렇게. 그래서 요즘 이제 제가 또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서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제 그 주인공하고 자주 상담하는 게 나오는데 정신과 의사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그리고 신부님한테 고해성사하는 게 거울 명상하고 같은 효과이겠구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저는 많이 참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그런 게 거울 명상 중에 그게 확 떠올랐어요. 내가 그 돈에 대한 그 힘듦을 억눌러 놓은 상태에서 과거에 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둘째도 산책을 되게 좋아해요. 깜벌이하고 산책이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자주 산책을 나갔어요. 그래서 나갈 때는 둘이 막 웃으면서 나가요. 근데 중간에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요. 엄마 고3 되면 그 6월인가 7월부터 빡세게 이렇게 잡아주는 그 미술학원 프로그램에 이렇게 하려면 돈이 엄청 든대. 그때가 걔가 고1인가 고2 때였는데, 엄마 우리 집에 돈 있어? 괜찮겠어? 뭐 이렇게 말할 때, 고1 때는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마. 그러면 그때 가서 걱정해. 이렇게 넘겼는데, 고2쯤에 이제 그런 얘기 할 때, 제가 이제 그 감사하면서 다행이야. 그래도 우린 집이 있잖아. 이 정도 사는 걸로 감사해야 돼. 더 나쁜 상황도 있어. 괜찮아. 감사하자. 막 이런 상태에서 애가, 엄마, 이제 3학년 되면 학교에서 하는 거 말고 다른 학원 다녀야 되는데 괜찮겠어? 이렇게 확인할 때 내 얼굴이 확 변하는 거예요. 왜냐면 애한테 돈 없다는 말 하면 애가 꿈을 포기한다는 이게 너무 강하니까 그런 말은 못 하겠고, 애가 자꾸 그런 말 꺼낼 때마다 걔가 미운 거예요. 왜냐면 왼수 같은 거예요. 내 입에서 돈 얘기하지 마. 나 돈 없어. 라는 말을 얘가 들어야 얘가 직성이 풀리나? 얘가 일부러 나를 약올리나? 인내심의 한계를 얘가 시험하나 해서 화가 팍 나갖고 입을 다물었어요. 그래갖고 집에 돌아올 때는 서먹한 관계. 걔를 미워한 내 마음. 내 입에서 엄마 돈 없어. 이런 말을 하게 만드는 자식이 미운 거였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거울 명상 체험을 자꾸 미룬 이유가, 거울 명상 하면서 떠올랐던 그 장면이 있어요. 그게 생각을 해서 꺼낸 게 아니라 명상을 하다 보면 그냥 그 감정이 확 떠올라요. 이미지 한 컷이에요. 그럼 그 산책했던 그때 그 모습. 그런데 이제 눈물이 자꾸 나니까 사실은 명상하면서 울었거든요. 근데 체험담을 얘기할 때도 얘가 울게 될 것 같아서, 거울 명상하다 또 질질 울 텐데, 체험 얘기하면서 울 텐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미뤘던 게 이제 오늘까지 온 거예요. 한 열흘을 미뤘던 것 같아요. 신비한 체험이니까 말은 하고 싶었는데, 나 힘들었어. 거울 보고 그게 떠올랐어. 그랬을 때 이거를 울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미뤘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떠오른 거예요. 그때였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 둘째가 지금 대학 3학년, 4학년이 되는 거니까, 고등학교 2, 3학년 때 살다 보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돈 나가는 게. 그리고 제가 카드를 쓰고 돈 벌어서 카드값 갚고 카드 쓰고 카드값 갚고 이런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딴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거, 카드 없으면 요즘 현대인들이 생활이 되겠어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어느 순간 그 최소 결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또 더 커지는 거예요. 최소 결제하다가 보니까 금액이, 누적된 금액이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더 심리적 압박이 되게 강했는데, 이렇게 힘든 생각이 딱 들 때마다 아니야,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 나는 아직 감사한 게 너무 많아. 감사하자 하면서 계속 또 이제 이 걱정되는 이 마음, 두려운 이 마음을 계속 덮어뒀어요. 꾹꾹. 다들 그렇게 산다.
다 힘들게 다 산다. 그런 와중에 그거 기억나요. 어느 날 TV를 보는데 그 다큐멘터리였어요. 필리핀에 어떤 부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굉장히 오지였는데 동굴에서 뭐 남녀노소가 같이 그 부족이 다 사는데 뭐 그냥 뭐 이렇게 옷도 엉성하게 입고 뭐 풀잎 같은 걸로 이렇게 싸매고 이렇게 사는 그런 원시 부족이었어요, 필리핀에. 근데 그 부족을 보면서 제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좋겠다. 카드 걱정 안 하고 살아서. 그때가 제가 이제 그렇게 바랄 정도로 나도 도망가서 저기 가서 살고 싶다. 나 이런 생활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뭐 커피 마시고 친구들 만나서 화하호거리고 뭐 이러면서 행복하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막 이러면서 살았죠. 근데 이제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가면 또 걱정이 잠깐 됐다가 어떻게든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덮어놓고. 근데 그때쯤이었어요. 제가 고3 때쯤, 제 둘째가 고3 때쯤 작은 오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작은 오빠가 이제 뒤늦게 돈도 많이 벌고 해서 이제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먼저 했더라고요. 잘 안 하는데. 네. 꿈속에서 나를 봤다는 거예요. 힘들어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정에 가면 제가 힘든 건 알아요. 왜냐면 남편이 그 상황이니까 뚜렷한 직장 안 다니고 이러니까 우리 동생 힘든 상황이야 이런 걸 아니까 많이 우애줬거든요. 뭐 회비 낼 때도 넌 내지마, 막내는 내지마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봐줬는데도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던 거예요. 원망, 형제 자매에 대한 원망이 약간 있었나 봐요. 특히 작은 오빠 그게 명상 중에 탁 떠오르는 거예요. 오빠가 꿈속에서 네가 울면서 나타났다고 했나 뭐라고 하면서 너 진짜 힘들 때 한번 말해라. 오빠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알았어 하고 전화를 딱 끊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참, 뭐 이렇게 말을 할까. 어떻게 사람이 나 도와줘 힘들어 이 말을 가족들한테 할 수 있어. 나 약 올리는 거야? 나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내가 힘들단 말하기 전에 그냥 도와주면 안 되나? 진짜 너무한다. 이렇게 전화 끊고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결심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나는 내 주변 사람들 누가 힘들어 보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도와줘야지. 내가 도울 수 있는 어느 선에서는 도와줘야지. 그냥 도와줘야지. 어떻게 나 힘들어 나 좀 도와줘 이 말을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더 못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했고 가끔 이제 TV에서 그 경제적으로 힘들어져서 이렇게 일가족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할 때 저 사람들도 예전엔 그랬거든요. 저 사람들한테는 가족도 없나? 왜 그런 선택을 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일 이후에는 난 굶어 죽어도 우리 가족한테 나 힘들어 나 도와줘 달란 말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명상 중에 이런 원망을 품고 있던 내가 나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 나 돈 때문에 너무 굴욕적이었어. 나 수치스러웠어. 나 돈 때문에 너무 화가 났어. 나 돈 때문에 부러웠어. 나 돈 때문에 죽고 싶었어. 죽고 싶었어.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건 아니지만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 말이 툭. 왜냐면 사실 필리핀 그 부족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부러웠던 건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었다는
저는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으면 죽고 싶단 말을 그냥 하나 봐요. 진짜 죽으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거울 명상하면서 나 돈 때문에 죽고 싶었어. 힘들었어. 무서웠어. 두려웠어. 난 돈이 너무 무서워. 돈이 너무 두려워. 근데 명상 중에 솔직하게 말한 거고, 사실은 원래 현실 속에 나는 돈 얘기를 하는 건 점잖지 않아. 돈 얘기를 하는 건 안 좋아. 돈 얘기를 하는 건 속물이야. 이런 식으로 꾹꾹 눌러 담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런 돈 관련해서는 돈 얘기는 부끄러운 얘기로 꽉 깝깝함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울 앞에서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내 몸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울 속에서. 그래서 그 작가님이 말했던 아이고 좀 이따 30분에 약속이 있어서 친구랑 산책하기로 했거든요. 빨리 찍어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하고 과거에 내 힘든, 정말 너무너무 억눌리고 무섭고 막 화가 났던 그 순간, 그 장면이 딱딱 내가 애써서 생각한 게 아니라 저절로 떠올랐는데, 그 와중에 계속 너무 힘들었어, 너무 무서웠어 막 하면서 이렇게 눈물이 줄줄 흐르고 할 때 오빠 얼굴이 확 떠올랐어요. 뭐가 떠올렸냐면 입체적인 영상이 떠오른 게 아니라 오빠의 한 장면, 사진 한 컷 같은, 오빠의 생애 어느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본 적도 없는 순간인데 그냥 오빠도 돈 때문에 무서웠던 그 감정, 오빠의 그 감정, 돈으로 인해 오빠도 제가 지금 무서웠어, 화났어, 치욕스러웠어, 굴욕적이었어 이렇게 내뱉었을 때 오빠도 느꼈던 그 감정. 그래서 사실은 명상 끝에는 그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 원망조차도 제가 현실 속에서 그런 생각하면 못 써, 사람이 못 써, 이런 식으로 누군가한테 그런 마음 품으면 안 돼, 이렇게 억눌러 놨는데 저절로 명상 중에 오빠도 살면서, 오빠도 진짜 고생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 마음고생은 고생도 아닐 거예요. 그 오빠가 살면서 돈으로 인해서 겪었던 그 감정이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모든 영성적인 것에서 말하는 우리는 모두 하나다라는 게 이런 건가? 그리고 이제 이틀에 걸쳐서 돈 관련된 건 했는데 오늘 아침엔 돈 관련된 걸 또 해봤어요. 영상 찍기 전에 더 생생하게 전하고 싶어서. 그런데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졌나? 이 에너지, 억눌린 에너지가 많이 사라졌나 보다 했어요. 그래서 내 몸이 사라진 거는 한 번, 그렇게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사라진 걸 경험해서 재미있어서 또 해봤는데 잘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느긋하게, 다른 사람은 빛을 보고 한다고 해도 그냥 나는 거울 보고 털어놓는 게 그냥 편하니까 하려고요. 그래서 이제는 돈 쪽으로는 조금 자유로워졌어요. 그냥 이런 생각, 내 맡김하고 비슷한 건데 그냥 돈이 많아도 좋고 돈이 없어도 좋고 다 그냥 두려움이 좀 사라졌어요. 근데 이제 뭐 해서 먹고 살지는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성격을 또 못 버리니까, 예전부터 계획 세우는 걸 되게 좋아했으니까 하다가 제가 이제 엊그제부터 쿠팡 파트너스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막 그런 걸로 막 돈 많이 번 사람들을 막 우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재밌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나는 그런 재주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 그것도 이제 억누르는 거야. 난 돈 버는 재주도 없고 그냥 보통이야. 그리고 나는 그런 걸 넘보는 것도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억눌러놨는데 나도 되지 않을까? 뭐 그냥 해볼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졌네요.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어요. 제가 딸들한테 얼마 전에 경고? 조언을 들었어요. 그 큰딸 친구가 이제 힘들다는 뭐 요즘 갈등? 방황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우리 집에도 자주 오는 아이여서 이제 큰애한테 걔가 무슨 억눌린 내면 아이가 있는데 야 걔한테 거울 앞에 가서 나는 뭐가 두려워 난 너무 무서워 이렇게 털어놓으라고 해 이렇게 말했더니 그냥 저는 진짜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한 말인데 두 아이 모두 저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버스 타고 가다가 만약에 뒤에서 뭐 어떤 사람들이 대화하면서 뭐 나 요즘 너무 힘들어 하면서 막 이렇게 할 때 또 아는 척 하면서 뭐 그 사람들한테 저기요 거울 앞에 앉아갖고요 나는 뭐가 두려워 나는 뭐 무서워 이렇게 말해보라 말해보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마 엄마는 그렇게 말할 사람이야 엄마 그렇게 하면 엄마는 도를 하신가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제발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저도 헉했어요 사실은 제가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을 제 등 뒤에서 바로 만났다면 이건 내가 만난 이유가 있을 거야. 내 도움이 필요할지도 몰라. 이런 사명감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혼자 나 안 그래 하면서 웃었거든요. 그래서 다 때가 되면 스스로 찾겠죠. 영성에 관심이 생기면 찾아볼 것이고 하겠죠. 아유, 자중해야겠어요. 그냥 유튜브에서만 거울 명상을 권하는 걸로